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정되는 속죄자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궁금법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몇 번씩 이제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사가 너무 싫었어요. 맞아요.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매매 계약 또는 뭐 전월세 계약 이런 거는 우리가 부동산 그 계약서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대신해서 검증해주고 또 대리도 해주고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분들인데 공인중개사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문가니까 신뢰도 가고 뭐 그래요. 100% 믿는 구석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법이나 부동산이 좀 또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저는 믿죠? 이렇게 인상 딱 좋으신 분 있는 아. 그런 부동산 공인중개사분 맞아, 맞아. 찾아가지고 관상을 보시는구나. 네,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뭐. 근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네. 전문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건 좋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네. 그 말씀을 해주실 때 그냥 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거 좀 자료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는 거는 필요하다. 증거를 보여라.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거 괜찮아라고 했을 때 괜찮은지 한번 꼼꼼하게 난 모르니까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그럼요. 네, 이런 분이 필요한데. 자, 오늘 궁금법 사연 주인공도 신변의 조언을 미리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낭패를 본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출발! 어머머 이 집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것 좀 봐. 정남향에 어머 방도 너무 커. 인테리어도 싹 새로해서 너무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야. 아우, 고름고름요. 이 동네에서 이 가격에 이런 집 못 구합니다. 다들 이 집 탐내고 난리예요. 야, 그러게요. 이 일주일 동안 집만 보고 다녔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 진짜 처음이에요. 그럼 바로 계약할까? 웬만하면 계약해요. 이런 집은 지금 안 하면 금세 나가버린다니까요. 뭐 우리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근저당 있고 그런 집만 아니면 뭐 계약 바로 하시죠. 뭐 근저당? 아니 저기 말이야 근저당이 있긴 한디 근데 걱정 하달달달달달 말어 계약하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면 1순위라니까 그럼 괜찮지 않아요. 왜? 보증금 뗄 일은 없다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들이 근저당 있는 집은 절대로 계약하지 말랬는데. 에이 이것은 공동담보로 근저당 잡힌 거니까 1순위로만 전입신고하면 된다니까. 뭔 문제요. 걱정 말아요. 나가 이래봐도 이 동네에서만 25년 경력 베테랑 공인중개사요. 일명 집태랑. 내 말만 믿어봐. 결국 태랑 씨 부부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얼마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아유 자기야 우리 집 경매에 넘어가나 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경매? 아, 자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왜 우리 이 집 들어올 때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1순위라서 경매 넘어가도 전세금 날릴 리는 없다고 했잖아. 그 확정일자랑 전입신고까지 다 했는데 뭐가 걱정이야. 맞다. 그렇긴 해도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겠지? 아이 그럼 걱정 마라. 우리 동네 집태랑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걱정 마라 불어. 갑자기 사투리요. 태랑 씨 부부가 전세로 사는 집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지만 부부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어떡해. 진짜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이고 공동저당 그것 때문에 보증금 받기 어려울 수 있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집태랑 사장님이 우리 집은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뗄 일 없다고 했는데. 그 집태랑이지 법태랑이지 그 아저씨 틀렸다고. 빨리 전화해봐 좀. 따를. 네, 당신도 알고 보면 집태랑 부동산입니다. 이봐요. 저 궁금로 14번지 소개받고 전셋집 계약한 사람인데요. 아직 우리 집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요. 보증금 떼일 리 없다고 괜찮다면서요. 근데 다세대 주택이고 공동담보 잡힌 것 때문에 보증금 받기 힘들다는데 이거 어쩔 거예요? 그러네. 다세대 주택? 아유, 우짠디야. 그래도 결정은 손님이 한 건게 제 책임만이라고는 할 수 없구먼요. 뭐요? 이 사람 양심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가 망설였더니 절대 보증금 떼일 없다고 했잖아요. 그 아저씨 말대로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했는데 지금 보증금 날리게 생겼다고.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뭐 증거 있어야? 그러니까 일반인은 부동산법에 대해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세대 주택은 공동보증금이 다 날아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믿을 수밖에 없는데 야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제가 태랑 씨여도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러니까 없을 것 이거는 같아요. 너무 억울한데? 근데 이제 사연 보면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공동 담보 때문에 보증금 받기 어렵다고 했는데 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일단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어요. 달라요, 그것도? 이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다가구 주택, 다가구 가구. 주택은 네, 3층 이하의 건물이고요. 19개 호실 이하로만 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9개 이하, 3층 이하. 예, 그래서 이게 소유권이 전체가 하나예요. 집주인이 한 다 명이에요. 가구는? 네,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는 네. 4층 이하의 건물이고요. 네, 4층. 호실, 네, 호실엔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유권이 각각 나눠진 따로따로.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많은 호실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옆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관없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다라는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에서 첫 번째로 들어간다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전체 이게 만약 경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전체가 통째로 넘어가기 때문에 1순위? 예, 1순위가 될 수 있는데 네. 다세대 주택은 네. 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각각 호실만 관계되기 때문에 네. 전체 건물 중에 내가 1순위로 들어갔다라고 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딱 넘어가 버리면은 못 받는 거야?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근저당권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거네. 근저당권이 먼저 있었던 집은 다시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거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근저당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근저당권 있는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순간 내가 근저당 1순위야. 살 수가 없다. 네. 그 부분. 네. 근데 공인중개사가 지금 설명 잘못해가지고 태랑 씨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이 공인중개사분도 다가구 주택이랑 다세대 주택 좀 헷갈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거기다가 공동담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안 해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네, 1항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상태, 입지 그리고 권리 관계 등을 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을 하고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그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공인중개사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라든지 권리관계 그리고 또한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면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전부 다 제시를 해서 자기가 확인을 한 다음에 임차인에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공인중개사 문제가 있네요. 말로만 설명했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설명도 틀렸고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태랑 씨가 공인중개사한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런 경우에 공인중개사법 3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이게 제일 중요한 책임이 거지. 발생하는데요. 네. 법원에서도 사실은 공인중개사에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하나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시가 및 권리관계 설명을 할 때 의무를 위반했다면 이로 인해서 임차인이 감당해야 될 위험성의 정도라든지 이런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다행이다. 네. 이렇게 되면 태랑 씨가 어쨌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 근데 이 전세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못 받는다고 딱 긁어가지고 넣은 거. 너무 끔찍하죠, 이거. 네. 자,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손해배상 청구한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일부만 받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우리 사건에서도 보면은 태랑 씨가 좀 경솔했다는 것이 좀 보여지잖아요. 아.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손해배상액에서 좀 과실상계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통사고에 몇 대 몇 이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임차인 스스로 이 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막 노력을 안 요구를 해야 했구나. 되는데 노력을 안 했다, 이거지. 그냥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고 그냥 스스로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해서 판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자,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였다고는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태랑 씨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 궁금법 사연을 교훈 삼아서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각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는 그 내용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Don't forget.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는데 네. 사실 집 계약은 한 번 실수로 망할 수가 아,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아시죠? 저희 이제 법태랑의 꿀 정보들 뭐 예전 것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네. 정말 이런 일 네. 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돌려보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전 것도 좋은 정보 많다는 예.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궁금법까지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말끔하게 초봄의 햇볕처럼 상큼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면 행복해질 법 지식 안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희는 물러가죠. 알면 당신도 먹태랑